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지난 주말 토요일 개전되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불확실 속에서 주가는 양봉으로 진행하면서 장중 31,000원대 부근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4일 연속으로 매수입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시장 어떤 흐름들에서 중요한 어떤 미증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장 초반에는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가 다 갭다운해서 시작을 했다가 후반부에 이제 옷장에 이제 아침에 시가를 회복하면서 오히려 이제 플러스권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 하마스 쪽에서 단기 이제 소기의 어떤 성과를 좀 달성했다. 그래서 이제 휴전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준의 부의장이 최근에 이제 장기물 관련된 어떤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스티프닝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굳이 뭐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라 비둘기파적인 어떤 발언으로 시장이 오히려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이런 흐름이었고요. 다우지수도 동일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국내 시장에도 유가 관련주들의 어떤 테마주들이 뭐 홍구석유 중심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정유주들, 석유 개발 업체들, 서비스 회사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보통 이제 단기간 나오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같이 이렇게 장기전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뒤에는 이제 미국이 있고, 미국도 지금 항모를 이제 뭐 보냈고, 하마스 뒤에는 이제 뭐 이란의 어떤 지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연동되면서 유가가 이제 5%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 뭐 국내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단기 영향 제한적이다. 그래서 전쟁은 뭐 어떻게 이제 될지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좀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면 지속되냐에 따라서 이제 매크로 변수에도 영향을 계속 많이 미치겠죠. 뭐 참고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지역은 여기가 지금 이제 뭐 이집트하고 붙어 있는 쪽이 이제 가자 지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죠. 굉장히 그러니까 뭐 국토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이게 팔레스타인 어떤 거주 지역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어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강경 보수파 쪽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공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전면전 관련되는 부분이 좀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또 시장에 최근에 매크로 변수, 뭐 금리 단, 유가,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또 변수가 또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조금 이제 살펴봐 드리면, 금값도 이제 올라갔고, 유가도 올라가고, 이제 달러도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율 자체는 이제 한 4원 30 정도 빠지면서 원화의 흐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올해 외국인들이 이제 뭐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심으로 거의 한 14조 정도 순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지금 8월 달부터 계속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보통 이제 10월 달, 뭐 11월 달에는 이제 헤지 펀드의 어떤 풋클로징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좀 이제 옅어진 어떤 지점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수급의 변수들도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준다 봐야 되겠죠.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은 매도세고요. 다행히 이제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중심과 이 투신과 연기금이 양시장에서 일단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매수,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6.23%, 1% 일단 코스닥도 코스피도 반등해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로 좀 갔다가 지금 이제 플러스 폭을 좀 키웠다가 지금은 또 0.33으로 상승폭을 좀 줄였던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이 기사에 보면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있었죠. 보시게 되면
이 삼성전자 쪽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있지 않습니까?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쪽에 이제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 관련되는 부분들을 허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HBM 관련되는 부분에서 2025년도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이제 소부장 쪽으로도 아침에 수급이 뭐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셀 쪽에서는 삼성의 SDI가 좀 강하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웨인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에서는 이렌시스가 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뭐 테마를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초전도체 관련되는 쪽이 이제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침에 좀 급등했다가 오히려 이제 차익 매도 좀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변압기 관련되는 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들, 미국에서도 이제 방산주들이 거의 급등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뭐 LIG 넥슨,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빅테 이런 방산주들의 어떤 급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해서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뭐 천연가스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 보시게 되면 HLB 주가 흐름에서는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시면 아침에 이제 31,0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옆으로 플랫형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이제 강해지려고 하면 사실 이제 한 31,000원대, 32,000원대 이 구간들이 좀 강하게 조금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10월달 들어서 지금 이제 양봉을 내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거래량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이 좀 반등할 때는 또 오히려 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참 HLB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수급 영향이라든지 여러 영향들을 변동성 있게 이제 일단 반영하는 어떤 흐름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상으로는 일별 주가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 보시게 되면 아침에 초반에는 좀 마이너스건이 이 외국계 유입과 더불어서 좀 갔다가 지금은 이제 플러스건으로 바뀌어 있어요. 프로그램 쪽은 이제 4일 연속으로 일단 플러스건이죠. 그리고 이제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 쪽으로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메릴린치라든지 JP모간 쪽에서 소폭 매도를 했다가 10시 넘어가서 꾸준히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물량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일단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31,250원, 그래서 31,000원대, 32,000원대를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도 바뀌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을 들어가려면 최소한 뭐 한 32,000원대가 넘어가야 이 9월 달에 32,750원대를 회복해야지만 이 7월 달에 이제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나왔을 때 나왔던 원봉을 이렇게 넘어가야 요 구간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바닥을 장기적으로도 확인하는 국면이다. 장기적으로 확인하려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중기 라인에서 바닥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가격으로 보면 항상 뭐 3만원 왔다 갔다 부근이 3년째 이제 바닥 가격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뭐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요런 구간에서 몇 달 정도 쉬었다가 파동, 몇 달 정도 쉬었다가 파동,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는 큰 파동이 아니었고 올해 이제 한 50% 정도 파동을 내고 다시 내려가서 그 부분에서 다중바닥 형태의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10월 달에 뭐 일단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하면 일단은 뭐 합계 모멘텀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항상 뭐 HLB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이 에스모 학회가 23일이니까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고, 에스모는 이제 75년도에 설립되었던 국제 암 연구가
분야의 이제 학술 단체예요. 이제 항암제 중심으로 종양학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이제 학술대이죠. 이번에도 HLB의 그 미국 그 100%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모에서 이번에 이제 HLB 입장에서는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유럽의 어떤 이제 제약사들과 유럽 내 판권 관련되는 파트너십 관련되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좀 나올지 올 상반기에도 계속 이제 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이성 대장암 관련해서 론서프와의 어떤 병용 관련해서 임상 1비 이상 관련되는 결과가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됩니다. 둘째 날인가 이게 그 일정이 좀 잡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압스트랙이라든지 이런 초록에서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여기도 항상 이상이 뭐 좋으면 글로벌 3상으로 그 항서제약과 하겠다는 어떤 흐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대장암 분야에서 리보세라닙의 어떤 또 가치들, 그러니까 단독이든 병용이든 여러 암종에 적용할 수 있고 부작용도 작으면서 이 단일 타켓 형식으로 선택성이 높은 리보세라님이 이 병용의 파트너로서도 최상의 모습을 이 대장암에서도 한 번 더 보여준 어떤 기대감이 이번에도 좀 기대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